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기업의 성공적인 AX를 돕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한 레그 기반 챗봇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세션은 총 4파트로 진행됩니다. 먼저 LLM과 레그, 아마존 베드락과 같은 오늘 다룰 요소들의 기본 개념들을 확인하고 레그에서 어떤 구성 요소들을 통해 파이프라인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후 벡터 검색의 원리를 바탕으로 정확도를 고려한 레그 시스템 설계와 이 프로덕션 도입 고려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에서 베드락 놀리지 베이스를 통해 레그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직접 생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대규모 언어 모델로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AI입니다. 하지만 최신 정보나 내부 문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이제 잘못된 답변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기술이 레그인데요. 레그는 외부 저장소에서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고 이제 필요한 정보를 추가한 뒤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LLM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AWS가 제공하는 이제 완전 관리형 AI 플랫폼입니다. 서버 설치 없이 API 호출만으로 클로드, 아마존 타이탄, 라마와 같은 이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완적으로 베드락에 입력하는 그런 데이터와 이제 모델에 출력되는 결과는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PC나 IAM과 같은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을 통해 기업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도 있죠. 이와 함께 레그 기능인 널리지 베이스, 자동화 기능인 에이전트, 필터링 기능인 가드레일과 같은 다양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복잡한 인프라 구성 없이도 AI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사용할 널리지 베이스는 전반적인 레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코드 없이 구성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그런 베드락의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레그를 구축하려면 문서 처리부터 검색, 답변 생성까지 여러 구성 요소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그 널리지 베이스에서는 이제 별도의 개발이나 복잡한 코드 연동 없이도 콘솔에서 버튼 몇 번으로 이제 레그 환경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사용자는 인프라 구현에 집중하기보다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레그 서비스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레그가 실제로 어떤 단계들로 구성되는지 전체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PDF나 HTML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문서들을 업로드하면 사람 눈에는 텍스트로 보이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좌표나 레이아웃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바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이걸 파서가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청킹을 통해 이제 청킹을 통해 의미 단위로 텍스트를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된 텍스트를 저희는 청크라고 하는데요. 이 청크들을 나중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베딩을 통해 각 청크를 의미 비교가 가능한 벡터로 변환하고 이걸 벡터 DB에 저장해 둡니다. 여기까지가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실제로 질문이 들어오면 이 리트리버가 질문도 똑같이 벡터로 변환한 뒤 벡터 DB에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서 해당 청크를 가져오고 이 검색된 컨텍스트를 프롬프트에 함께 넣어서 LLM이 청크를 근거로 최종 답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파이프라인으로 레그가 동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서인데요. 파서는 이제 PDF나 워드 같은 그 비정형 문서 속에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이 표 같은 데이터를 이제 인베딩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레이아웃이나 서식을 걷어내고 이 의미 있는 부분만 추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파싱 품질이 곧 검색 품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부정확하게 추출되면 이후 청킹, 인베딩, 검색까지 이제 전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베드락에서 파싱 정략을 설정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락 기본 파서는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본 방식으로 별도의 모델을 사용하지 않아 의미를 추론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고 처리도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표나 이미지나 차트 같은 그런 이해해야 하는 문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파서는 모델이 문서의 레이아웃과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나 이미지까지 문맥에 맞게 추출할 수 있고, 프롬프트를 통해 이 표는 이런 형식으로 정리해 달라 와 같이 이제 파싱 방식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모델 호출 비용과 이제 처리 시간이 추가되겠죠. 마지막은 이제 베드락 데이터 오토메이션이고요. AWS가 사전에 구성한 이제 문서 처리 방식으로 사용자는 별도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제 복합 문서를 처리할 수 있어 빠르게 적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이용한 세밀한 파싱 커스터마이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킹입니다. 청킹은 이제 파싱된 긴 텍스트를 이제 검색에 최적화된 작은 단위, 즉 청크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문서 전체를 거대한 하나의 청크로 인베딩하면 정보가 너무 넓게 희석돼서 너무 넓게 희석돼서 특정 세부 내용에 대한 검색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적절한 크기로 나누어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청킹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픽 사이즈는 일정한 크기로 나누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빠르지만 문장이나 문단 중간이 잘릴 수도 있죠. 다음 하이어키크는 이제 계층 구조로 책의 챕터나 문단처럼 문서의 이제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부모 자식 관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작은 단위로 검색하면서도 상위 문맥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서 문맥 보존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은 시멘틱으로 내용의 의미와 주제 전환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같은 주제의 내용이 하나의 청크로 묶이기 때문에 문맥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높은 검색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보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각 청킹 전략별로 도입하기 좋은 상황과 고려사항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빠른 검증이 목적이라면 디폴트를 사용하시고 로그나 단순 텍스트를 사용하시겠다 싶으시면 이제 픽 사이즈를, 그리고 문서 구조나 주제 전환이 중요한 경우에는 각각 하이어키커와 이제 시멘틱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킹 전략을 선택했다면 이제 다음으로 검색 품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설정인 청크 크기와 오버랩을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청크 크기가 작으면 세부 정보를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지만 앞뒤 문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크 크기가 크면 문맥은 잘 보존되지만 질문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죠. 이때 끊어진 문맥을 보완하는 것이 오버랩인데요. 인접한 청크의 일정 내용을 서로 겹치게 나누어 문맥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오버랩을 늘리면 저장하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검색 품질과 비용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적절한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는 이제 파싱된 문서를 검색하기 좋은 크기의 청크로 나눴습니다. 이제 이 청크를 컴퓨터가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숫자의 형태로 표현해야 하는데요. 그 작업이 바로 인베딩입니다. 인베딩은 인베딩 모델을 이용해 각 청크의 의미와 문맥을 숫자 배열인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인베딩 모델은 단순히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청크 전체의 의미와 문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사과와 과일은 서로 다른 단어지만 의미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벡터로 표현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사과를 먹다와 진심으로 사과하다는 같은 사과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제 문맥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벡터 공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들을 이해하기 쉽게 공간을 시각화하면 의미가 비슷한 개념들이 가까이 모여 자연스럽게 군집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베딩을 통해 청크를 숫자 배열인 벡터로 변환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벡터가 어떤 형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는 여러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강아지, 자동차를 각각 3개 차원으로 단순하게 표현해 봤는데요. 이 차원들은 이제 크기나 속도처럼 이제 각각의 특정한 특징을 나타내는 값이 아니라 이런 여러 숫자가 함께 하나의 벡터를 이루고 이 벡터 전체가 입력된 청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각각의 벡터를 공간상의 하나의 점으로 나타낸 건데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의미적으로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에 표현되고 있고,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멀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하나의 청크는 인베딩을 통해 하나의 벡터로 변환되고, 이 벡터는 벡터 공간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벡터는 여러 숫자로 이루어진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때 벡터를 구성하는 숫자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예시처럼 숫자가 3개라면 이제 3차원의 벡터, 숫자가 1024개라면 1024차원의 벡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면 모든 문서 청크가 같은 수의 차원으로 변환되고 이후 들어오는 질문도 동일한 차원의 벡터로 변환됩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차원을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비유인데요. 저해상도 이미지는 100개의 픽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는 100만 개가 넘는 픽셀이 모여 훨씬 세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베딩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많은 픽셀이 모여 하나의 정교한 이미지를 완성하듯 1000개가 넘는 차원이 하나의 벡터를 이루고 이제 청크의 의미를 세밀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다만 차원이 높다고 검색 정확도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차원이 커질수록 벡터를 저장하는 공간과 이제 비교에 필요한 연산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높은 차원을 선택하기보다 인베딩 모델의 성능과 데이터 특성, 이제 검색 품질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서 청크와 질문을 동일한 차원의 벡터로 표현하면 이제 벡터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할 수 있는데요. 두 벡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게 벡터 유사도입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시스템은 그 질문도 문서처럼 벡터로 변환하고 질문 벡터와 각 문서 벡터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 후 서로 얼마나 가까운 의미를 가졌는지 그 거리를 점수화하여 최종 검색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코사인 유사도 같은 방법으로 이 점수를 계산하지만 여기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가 더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면 휴가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과 연차 규정 문서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까이 배치되고 유사도도 0.92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AX 비용 최적화 문서는 질문과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멀리 배치되고 유사도도 0.18로 낮게 나타나고 있죠. 한마디로 벡터 공간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높고 멀수록 관련성이 낮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벡터 검색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문서를 비교한 뒤 유사도 점수가 가장 높은 문서 청크를 검색 결과로 선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된 벡터를 실제로 어디에 저장하고 검색해야 할까요? 모든 벡터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벡터를 찾아주지만 검색 속도와 제공 기능, 데이터 연계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요구 사항에 따라 여러 벡터 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오픈서치 서버리스, 오로라 포스그레 SQL, 아마존 S3 벡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검색 기능에 가장 특화된 옵션입니다. 벡터 검색과 키워드 기반의 전문 검색, 메타데이터 필터링과 같은 다양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서 빠른 응답과 정교한 검색이 필요한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오로라 포스그레 SQL은 피지 벡터를 이용해 관계형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테이블과 벡터 검색 결과를 SQL로 조인할 수 있고 트랜지션과 정형 데이터 필터링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포스그레 SQL을 사용하고 있거나 고객이나 상품과 같은 업무 데이터와 벡터 검색을 연결해야 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S3 벡터는 대규모 벡터를 저렴하게 저장하고 검색하는 서버리스 옵션입니다. 대규모 벡터를 낮은 비용으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죠. 다만 오픈서치처럼 전문 검색이나 하이브리드 검색과 같은 다양한 검색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교한 검색 기능이 필요한 서비스보다 비용 효율이 중요한 레그, 대규모 벡터 저장과 장기 보관 용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주 검색하는 벡터는 오픈서치 서버리스에서 사용을 하고 장기간 보관하거나 검색 빈도가 낮은 벡터는 S3 벡터에 저장하는 계층형 구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벡터 스토어를 선택한 뒤에는 사용자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을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검색 품질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서치는 이름 그대로 두 가지 검색 방식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의미와 문맥을 기준으로 찾는 벡터 검색과 정확한 단어를 찾는 키워드 검색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벡터 검색은 표현이 달라도 의미가 비슷한 문서를 찾고 키워드 검색은 제품명이나 제품 용어를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두 방식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한 가지 검색만 사용할 때보다 관련 문서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죠. 다음은 메타데이터 필터로 부서나 작성일, 문서 유형과 같은 조건을 이용해 검색할 문서의 범위를 미리 제한하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규정에 관한 질문이라면 관련 부서에 최신 규정 문서만 검색하도록 설정해 불필요한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리랭킹과 탑K인데요. 벡터 검색이 비슷한 후보를 빠르게 찾는 과정이라면 리랭킹은 그 중에서도 실제 답변에 도움이 되는 청크를 다시 고르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내용이 비슷한지가 아니라 이 청크가 질문의 답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다시 평가하는 거죠. 탑K는 최종적으로 몇 개의 청크를 사용할지 정하는 값인데요. 예를 들어 탑K가 5개라면 상위 5개의 청크만 LLM에 전달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레그를 프로덕션에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운영 검증과 모니터링인데요. 출시 전에는 서비스 한도를 확인하고 부하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운영 중에는 검색이 정확한지, 응답이 느리지 않는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 설정을 변경할 때는 동일한 질문으로 다시 테스트해서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킹과 인베딩 설정 확정입니다. 청킹 전략이나 인베딩 모델을 변경하면 데이터 재수집과 인덱스 재구축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제 충분히 비교한 뒤에 설정을 확정하고 버전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체 비용으로 레그는 호출뿐만 아니라 이제 문서 파싱, 인베딩 생성, 벡터 저장과 검색까지 모든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모든 부분을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권한인데요. 각 서비스에 최소 권한을 적용하고 데이터는 KMS로 암호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VPC 엔드포인트와 같은 프라이빗 설정을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자 권한에 따라 검색 가능한 문서를 제한해야 합니다. 결국 프로덕션 레그는 검색 정확도뿐만 아니라 품질 검증, 비용, 보안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거죠.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구축할 전체 아키텍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PDF 문서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레그 챗봇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세 가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존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는 S3의 원본 문서와 오픈서치의 벡터 저장소를 연결하고 문서 수집부터 검색 답변 생성까지 레그 흐름을 관리합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벡터화 됐던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S3는 저희가 사용할 문서를 저장하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왼쪽 아키텍처를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플로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라색의 문서 인덱싱 플로우는 S3에 PDF를 업로드한 뒤에 놀리지 베이스의 동기화를 실행하면 PDF를 파싱하고 청크로 나눈 뒤에 이제 인베딩 모델로 벡터를 생성해 오픈서치 서버리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파란색의 질문 및 생성 플로우인데요. 사용자가 질문하면 질문도 벡터로 변환되고 오픈서치에서 유사한 청크를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된 청크는 질문과 함께 파운데이션 모델에 전달되고 모델이 이를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실습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직접 구축하게 될 거고요. 네,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뭐 혹시 좀 질문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그 슬라이도의 링크에는 따로 질문이 없어서 바로 이제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네, 지금부터 데모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는 아마존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를 활용해서 레그 챗봇을 구축하는 실습을 함께 진행해 볼 건데요. 실습 전에 확인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AWS 계정에 접속 가능하신지 확인해 주시고 실습 리전을 US 웨스트 트윈 오레곤 리전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실습은 오레곤 리전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가 참조할 문서를 저장할 S3 버킷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널리지 베이스는 S3 데이터를 소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킷을 만들고 거기에 검색 대상이 될 문서를 업로드하는 구조입니다. S3 콘솔에 접속하겠습니다. AWS 콘솔에서 S3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S3 콘솔로 접속이 되는데요. 이쪽에 버킷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후 버킷 이름을 입력할 건데요. S3 버킷 이름은 글로벌하게 유니크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나 날짜를 붙여서 고유한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설정은 모두 기본값으로 두시고 하단의 버킷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버킷이 생성됐으면 이제 문서를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업로드 방법은 이쪽에 업로드 방법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파일 추가를 눌러서도 업로드 하실 수 있으시고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파일을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업로드를 눌러서 네, 버킷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첫 번째 단계는 끝입니다. 이제 널리지 베이스를 만들 거고 검색란에 베드락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락 콘솔 왼쪽 사이드바의 건축 안에 지식 기반을 눌러주시고 우측에 보시면 Create Managed KB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Unstructured Vector Store KB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설정은 비정형 데이터를 벡터로 저장해서 활용하는 이런 지식 기반 설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널리지 베이스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mylegKB라고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IAM 권한은 새 서비스 역할 생성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해당 권한은 널리지 베이스가 AWS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 생성되는 IAM 역할입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데이터 소스 선택이 있습니다. 저희는 S3에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이 아마존 S3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스크롤 내려서 다음을 눌러 주실게요. 데이터 소스 이름도 저는 그냥 똑같이 mylegKB라고 입력을 하고 저희가 어떤 S3,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측에 S3 찾아보기를 눌러주시고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버킷을 선택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KMS 키 추가는 저희가 선택했던 버킷이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 복화를 위한 키 추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롤 내려주시면 파싱 전략이 있는데요. 이번 핸즈온에서는 저희는 모델을 통해서 파싱을 할 거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파서로서의 파운데이션 모델 설정을 눌러주시고 스크롤을 좀만 내려주시면 모델 선택이 있습니다. 모델 선택에서 엔트로피 하이쿠 4.5 그리고 교차 리전에 있는 이 글로벌을 선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구문 분석을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지침이 있는데요. 이번 핸즈온에서는 기본 디폴트 지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청킹 전략이 있습니다. 토글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계층적 청킹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토큰 크기는 상위 토큰과 하위 토큰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오버랩 또한 저희가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핸즈온에서는 디폴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변환 함수가 있는데요. 변환 함수는 파싱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때 고급 설정에서는 인베딩을 통해 생성되는 그런 파싱 데이터, 청킹 데이터들에 대한 KMS 키를 통해 암호화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다음을 눌러주시고 이제 인베딩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베딩 모델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타이탄 텍스트 인베딩 버전 2를 적용해 주시고 이제 추가 구성을 보시면 벡터 치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이론 시간에 배웠던 벡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톡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차원들이 있고 이번 핸즈온에서는 1024 차원으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벡터 데이터베이스 선택인데요. 저희는 따로 만든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 생성 설정을 눌러주시고 어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픈 서치 서버릿을 사용하게 될 거고 해당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멀티모달 스토리지 대상은 파싱이 되면서 이미지나 표 같은 부분들을 따로 S3에 빼서 저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핸즈온에서는 이 멀티모달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단계인데요. 저희가 어떤 설정들을 통해 이 널리지 베이스를 만들었는지 확인한 후 널리지 베이스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임베딩 모델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식 기반 생성을 눌러주시면 로딩이 되고 있고 저게 몇 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으니 해당 널리지 베이스가 생성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역할을 만들고 널리지 베이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널리지 베이스가 성공적으로 생성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S3에 있는 문서가 벡터 DB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싱크를 해줘야 하는데 싱크 과정에서 문서를 파싱하고 청킹하고 인비딩해서 벡터 DB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스크롤 내려 동기화할 데이터 소스를 눌러주시고 동기화를 눌러주셔서 동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기화도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동기화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기화가 완료되면 저희 지식 기반 테스트가 활성화됩니다. 지식 기반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좌측에 구성 항목이 있는데요. 스크롤 내려보시면 모델 선택이 있습니다. 저희는 엔트로피에 손해 4.5 이제 US 리전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스 청크나 검색 유형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할 수 있고요. 가드레일로도 이제 필터링이 가능하고 리랭킹으로 어떤 청크를 사용할 건지 랭킹을 다시 순위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이 생성 프롬프트라는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설정이 있는데요. 편집을 눌러주시고 핸즈온에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은 후 이제 변경 내용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번 핸즈온에서 구성할 설정은 여기서 끝이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즈온에 있는 사용자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 하단에 세부 정보를 눌러서 어떤 청크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락 놀리지 베이스를 생성하고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한 뒤 출처 청크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콘솔에서 테스트했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API를 활용해 웹 UI나 사내 시스템과 연동하고 문서 기반의 업무용 챗봇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핸즈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